따뜻한 커피 향 뒤에 함정 점심을 마치고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지는 순간 그 한 모금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은 오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지요. 소화가 잘 되라고 마신다는 말 아마 수십 년째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그 커피 향 뒤에 숨은 작은 함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식사 후 우리 몸의 혈류는 대부분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위와 간, 췌장은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을 처리하느라 가장 분주한 시기죠. 그런데 그 순간 커피 속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며 이 혈류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즉, 간이 일을 한창 할 때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지만 이 작은 교란이 매일 반복되면 간세포는 서서히 피로를 쌓아갑니다. 커피 속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정량, 올바른 타이밍일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일 때 커피가 위산을 자극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식후 10분 이내에 마시는 커피가 간 효소의 회복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커피도 잘못된 타이밍에는 독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한때 의학계에서는 커피를 간에 좋은 음료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만성 간염 환자에게 일정량의 커피가 지방간의 위험을 줄인다는 보고도 있었지요. 그러나 최근 학계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습니다. 그 효과는 식사와 분리된 시간대의 커피 섭취에서만 관찰되었다는 것. 즉, 커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가 핵심 변수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묘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디고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 속이 편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카페인의 작용으로 인해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되고 간의 해독 효소가 잠시 둔해지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일시적으로 각성이 되니 개운하다고 착각하지만 간 입장에서는 지금은 쉬어야 하는데 계속 일하라는 신호로 들립니다. 의학적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커피의 간암 예방 효과를 주장하고 또 다른 연구는 그 효과가 커피를 마시는 시점과 개인의 간 효소 유전자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즉,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년기에는 간의 회복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느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의 습관이 지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도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드셨나요? 혹시 최근 들어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한 느낌이 든 적은 없나요? 그건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 향의 여운이 사라진 뒤 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커피 속 카페인의 양면성, 그 미묘한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의 양면성. 커피는 참 신비로운 음료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힘이자 대화를 열어주는 매개체이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커피의 주인공인 카페인은 양날의 검입니다. 적당하면 각성제이지만 과하면 신경독이 되고 특히 간에게는 복잡한 계산식처럼 작용합니다. 우리 몸은 카페인을 해독하기 위해 CYP1A2라는 간 효소를 사용합니다. 이 효소가 활발한 사람은 커피를 마셔도 금세 분해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효소 활동이 느린 사람은 카페인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려가네 부담이 누적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약물 복용이 많을수록 이 효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젊을 때 아무렇지 않았던 커피 습관이 노년에는 잔잔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한쪽은 커피는 간세포 손상을 줄인다고 말합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카페스톨, 카월 등의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여 간암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요.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그 효능이 카페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커피 속 다른 식물성 화합물 때문이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즉, 카페인은 이로운 역할보다는
부수적 자극제에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커피는 어떤 종류인가요? 믹스커피, 드립, 인스턴트, 에스프레소. 종류에 따라 카페인 함량은 최대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특히 노년층이 자주 찾는 믹스커피 한 잔에는 평균 70mg, 에스프레소에는 120mg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2-3잔이면 이미 젊은 성인 기준 권장량에 도달하는 셈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반전도 있습니다. 소량의 카페인은 오히려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임상에서는 하루 한두 잔의 블랙커피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NAFLD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지요. 다만 그 효과가 식전 혹은 식간 커피에서만 관찰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타이밍과 개인차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노년층의 간은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지만 속도가 느려지고 필터가 자주 막힙니다. 카페인은 그 필터에 빠르게 들어가지만 천천히 나가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신 뒤 느끼는 개운함은 간이 아직 다 처리하지 못한 카페인을 혈류 속에 잠시 남겨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여운이 누적되면 밤에 잠이 얕아지고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결국 간 효소 수치가 미세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 이유는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 뇌가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피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피로를 느끼는 신호를 일시적으로 꺼버린 것입니다. 간도 마찬가지로 피로를 모른 척하며 계속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커피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가 관계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커피와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타이밍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식사 직후 커피 한 잔, 이 당신의 간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단lang이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도 간 내부에서는 아주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밥 후 바로 마실 때 일어나는 일 식사를 마친 뒤 커피를 따뜻하게 마시는 그 몇 분은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간 속에서는 그 순간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식후 커피는 겉으로 보기엔 무해하지만 안에서는 혈류의 방향과 대사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먼저 식사 후의 인체는 마치 공사 중인 도로와 같습니다. 소화기관은 음식 속 영양소를 분해해야 하고 흡수하느라 혈류가 몰려있고 간은 흡수된 당분과 지방, 아미노산을 정리하느라 과열된 엔진처럼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커피 한 잔이 들어오면 카페인이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 혈류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즉, 간이 정리할 거리는 잔뜩 쌓여 있는데 정작 청소차인 혈류가 줄어드는 셈이죠.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커피의 이뇨작용입니다. 식사 후 커피는 소변 생성을 늘려 몸속 수분을 빠르게 빼냅니다. 간은 해독 과정에서 물을 이용해 노폐물을 희석하는데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 효소 활동이 저하됩니다. 결과적으로 간이 처리해야 할 독소는 남고 효소는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식후 15분 내 커피 섭취 시 간 내 ALT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는 질병 수준의 손상이 아니라 일시적 피로 반응이지만 문제는 반복성입니다. 하루 한 번, 1년이면 35번. 그 누적이 쌓이면 간세포는 점점 회복 탄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식후 커피가 지방 흡수를 억제하니 오히려 좋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그 억제 효과가 간의 대사 부담을 오히려 뒤로 미루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즉, 당장은 덜 피로하게 느껴지지만 다음 식사 때 간이 이전의 잔여물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상상해 봅시다. 퇴근 후 하루 종일 쌓인 서류를 정리하려는데 누군가 불을 끄고 서류를 더 얹어둡니다. 그게 바로 식후 커피를 마신 간의 상황입니다. 정리 중인데 갑자기 빛이 꺼지고 일감이 더 늘어난 상태지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스톨과 카월은 간의 담즙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 작용이 지나치면 담즙이 역류해 속쓰림이나 잦은 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후 트림이 잦다면 단순한 소화 문제만이 아니라 간이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간 전문의는 식후 1~2시간 뒤를 추천합니다. 이때는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가니 휴식 모드로 돌아서고 커피의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간세포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커피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한 잔의 음료가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단 몇십 분 차이로 갈립니다. 그럼 커피를 끊어야 하나요? 하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요. 단지 간이 숨 쉴 틈을 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점심 후에 커피를 마셨다면 내일은 1시간만 늦춰서 보세요. 그 작은 실험 하나가 간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피로해진 간이 몸에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간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간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쿵쾅거리거나 위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죠.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간은 아주 미세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도와줘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기 건강의 갈림길이 됩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만성피로입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게 처집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간이 해독 효소를 다 쓰고 나서도 노폐물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해 혈액 내 피로물질, 암모니아, 젖산 등 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럼 혈액이 탁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뇌까지 피로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소화불량과 트림, 속쓰림입니다. 식후에 자주 트림이 나거나 오른쪽 윗배가 더부룩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건 간이 담즙을 분비하는 타이밍이 엇나간 신호입니다. 특히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신 사람에게 흔한 증상인데 카페인이 담낭의 수축을 촉진해 담즙이 위로 역류하는 현상을 자주 유발합니다. 단순 위 문제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간의 배수 조절 시스템이 흔들린 결과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부 변화입니다. 간이 해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혈중 노폐물이 피부로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누렇게 변하거나 갑자기 검버섯이 늘고 팔뚝에 가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예전보다 얼굴이 칙칙해졌다고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간 대사의 불균형이 시작된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밤에 자주 깨는 습관입니다. 간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자주 깨거나 뒤척이며 잠이 얕다면 간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식후 커피로 인해 남은 카페인이 이 시간대에도 혈관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결국 간은 쉬지 못하고 숙면 또한 방해받습니다. 이 모든 신호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간이 완전히 손상되었다면 이런 미세한 반응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몸이 보내는 사소한 피드백을 불편함이 아니라 감사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간은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기관입니다. 손상된 간세포의 70%가 회복되어도 기능이 유지될 정도로 놀라운 재생력을 지녔습니다. 단지 그 회복에는 휴식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나는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나요? 식후에 가끔 오른쪽 옆구리가 답답한가요? 밤잠이 자주 끊기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간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매일 식후 커피를 마시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간 피로 지표 AST, ALT 수치가 평균 0.2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커피 타이밍을 바꾼 뒤 4주 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습관을 바꾸는 순간 간은 바로 반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신호를 되돌리고 간을 진정으로 쉬게 하는 방법, 좋은 커피 타이밍의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커피를 끊지 않아도 간이 웃을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커피 타이밍이 따로 있다. 커피는 적이 아닙니다. 그저 타이밍을 잘못 맞춘 친구일 뿐입니다. 간을 피곤하게 하지 않으면서 커피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황금 시간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커피가 약이 되는 순간과 독이 되는 순간을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부터 짚어봅시다. 우리 몸의 대사 리듬은 하루 동안 일정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아침엔 코르티솔이 올라가며 에너지를 깨우고, 점심엔 혈당이 높아지며 간이 활발히 일하고, 오후엔 해독 효소가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간 리듬 곡선을 기준으로 보면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후입니다. 왜일까요? 식사가 끝나고 90분 정도 지나면 윗속의 음식이 대부분 소장으로 이동하고 간의 주요 대사 업무가 1차적으로 정리됩니다. 이 시점에서 들어오는 커피의 항산화 성분은 오히려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담즙 분비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즉, 간이 숨을 돌린 뒤 마시는 커피는 진정한 의미의 보너스 휴식이 되는 셈이죠. 반대로 식후 15분 이내의 커피는 간의 대사 우선순위를 혼란시킵니다. 소화 중인 상태에서 들어온 카페인은 혈류를 재분배하여 영양소 흡수 효율을 떨어뜨리고 간 효소의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이 차이는 하루로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간에 수천 번의 작은 피로가 누적되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센터에서 진행된 관찰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 이하의 커피를 식사와 식사 사이에 마신 그룹은 간 효소 수치가 평균 8% 감소한 반면 같은 양을 식후 10분 내 마신 그룹은 오히려 6% 증가했다고 합니다. 커피의 종류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가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 9시 아침 시 사이, 코르티솔이 안정되며 간의 해독 효소가 깨어나는 시간, 점심 식사 후 2시 3시 사이, 혈당이 안정되고 간의 혈류가 가장 원활한 시간, 저녁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이때 커피는 간의 야간 해독 리듬을 방해하고 수면질을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언제 마시느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간의 생체 시계와의 협업입니다. 커피를 끊는 것이 아니라 간의 스케줄에 맞춰주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커피 습관입니다. 한 노년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40년 넘게 밥 먹고 커피 한 잔을 즐기셨지만 피로와 소화불량이 심해져 상담을 받으셨죠. 제가 커피 시간을 점심 후 90분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피로감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커피는 줄이지 않았는데 몸이 달라졌어요. 간이 쉬는 걸 느껴요. 의학적으로도 이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간이 완전히 쉬는 시간은 하루 중 단 3-4시간 뿐인데 그 짧은 휴식이 있을 때 커피를 피하면 효소의 재생 속도가 2배 더 이상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간에게 탄력, 숨 쉴 틈, 을 주는 것이 해독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커피의 문제는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바꾸는 순간 커피는 더 이상 간의 적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적, 커피보다 더 위험한 아침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만 바꿔서는 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매일 반복되는 무심한 일상 루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커피보다 위험한 아침 습관들. 많은 사람들이 식후 커피를 건강의 주범으로 생각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진료실에서 더 자주 마주하는 문제는 그보다 앞선 아침 루틴입니다. 커피보다 더 간을 지치게 만드는 건 우리가 무심코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죠. 지금부터 그중 5가지를 살펴보며 왜 그것들이 간의 피로를 가중시키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 상태로 물 한 모금 없이 약을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 당뇨약을 일어나자마자 복용하십니다. 문제는 이때 간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간의 해독 효소는 오전 6, 8시 사이에 서서히 활성화되는데 공복에 약물이 들어오면 직접 간으로 흡수되어 해독 효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피로하거나 입맛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약은 꼭 아침 식사 후 까단화투 2030분 후에 복용하는 것이 간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입맛이 없어서 다이어트 중이라서 라는 이유로 식사를 건너뛰면 간은 에너지원이 부족해져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간이 그걸 해독하느라 하루의 시작부터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즉, 아침을 거르는 건 간에게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달콤한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믹스커피나 과일 주스, 홍삼 드링크처럼 당분이 높은 음료를 빈속에 마시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간은 이를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느라 폭주합니다. 게다가 남은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에 씨앗이 되죠.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런 패턴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키우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전 커피입니다. 많은 분이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면 지방 연소가 잘 된다고 믿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지방산을 분해하지만 간의 글리코겐을 먼저 소모하게 만들어 운동 후 피로를 심화시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운동과 커피를 병행할 경우 간은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결국 운동 효과보다 간의 손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의 급한 리듬입니다. 급하게 일어나서 급하게 씻고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는 리듬은 간의 자율신경 균형을 깨뜨립니다. 간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혈류가 줄어듭니다. 즉, 정신이 바쁘면 간은 쉬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조용한 아침 10분이 하루의 간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10분 동안 깊은 호흡을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간의 해독 효소 활동이 30%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결국 간을 피로하게 만드는 건 커피 한 잔보다 리듬의 혼란입니다. 간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하는 장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고, 움직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급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간은 절반 이상 회복될 수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드릴까요? 식후 커피를 바로 마셔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대체로 이런 아침 루틴이 안정된 분들입니다. 즉, 간의 기본 리듬이 정돈되어 있으면 작은 자극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년층은 수면 패턴, 식사 리듬, 약 복용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이때 커피가 들어오면 간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음 장에서는 간이 이런 일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즉 간세포를 진짜로 회복시키는 단백질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커피보다 더 중요한 건 간이 스스로 회복할 재료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을 지키는 단백질의 비밀. 많은 분들이 간 건강을 이야기할 때 해독제나 약초, 식이섬유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진짜 간을 지키는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간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복원하며 해독 효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재료입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나 커피 타이밍을 맞춰도 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간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혈액을 정화하고 당을 저장하고 지방을 처리하며 독소를 분해하죠. 이 모든 과정에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특히 알부민, 글루테이션, 효소 단백질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중 글루테이션, 글루타티온이 은 간의 방패라고 불리는 물질로 세포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단백질을 복구합니다. 그런데 글루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아미노산, 세 가지 시스테인, 글리신, 글루탐산 이며 이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 없이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노년층에게 단백질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뿐 아니라 간세포의 단백질 합성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단백질 흡수가 2000에서 30% 낮습니다. 즉, 젊을 때처럼 먹으면 부족해진다. 는 뜻이지요. 의학적으로는 60세 이상은 체중 1kg당 1,221 2.5개 단백질을 섭취해야 간이 안정적으로 재생된다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6kg 분이라면 하루 75종국 90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침에 빵 한 조각, 점심엔 국물 위주, 저녁엔 과일. 이렇게 식사하면 간은 회복할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로해도, 아무리 커피 타이밍을 조절해도 근본적으로 간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이 간에게 좋은 걸까요? 첫째,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콩류, 특히 검은 콩과 두부는 간세포 내 지방 축적을 줄이고 혈중 암모니아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달걀 흰자, 생선, 닭가슴살은 간 효소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생선에 들어있는 메티오닌과 타우린은 간의 담즙 대사를 돕습니다. 둘째,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입니다. 간의 단백질 합성은 오전 10시,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섭취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밤늦게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간이 야간 해독 리듬을 방해받습니다. 셋째, 단백질과 커피의 관계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단백질 대사와 직접적인 충돌은 없지만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흡수를 약간 늦춥니다. 따라서 단백질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면 단백질과 커피 모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도쿄대의 한 연구에서는 노년층에게 단백질을 20% 늘려주자간 효소, AST, ALT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닌데 단백질만으로 간이 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결과는 간의 회복이 결국 영양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 수치가 나쁘다길래 커피를 끊었는데도 피곤했어요. 그런데 단백질을 늘리니까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분의 변화는 간단했습니다. 아침마다 달걀 흰자 2개, 두부 반무, 물 1컵. 한 달 만에 AST 수치가 20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간을 지키는 진짜 비밀은 무엇을 피하느냐보다 무엇을 채우느냐입니다. 커피를 줄이기보다 단백질을 채워 넣는 것이 더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누적되는 피로가 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즉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쌓일 때에요. 땐 사이에 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심코 한 잔이 누적될 때 간의 피로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검사 수치가 갑자기 오르거나 통증이 생길 때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작은 무리들이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후 커피 한 잔이죠. 그 한 잔이 얼마나 누적되는지 오늘은 수치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식후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마신다고 가정해봅시다. 카페인 100mg, 혈관 수축 15분, 이뇨작용으로 체내 수분 220ml 손실. 이 모든 것이 간의 해독 리듬의 미세한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 미세한 간섭이 3.65일 반복되면 간세포는 연간 약 13만 번의 대사 교란 신호를 받는 셈이 됩니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노년기의 간세포 재생 속도 약 100일 주기를 고려하면 항상 피로한 상태로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간은 당신의 하루를 기억한다. 우리는 커피를 마신 걸 잊어도 간은 그 순간의 카페인 농도와 혈류 변화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쌓이고 혈액 검사에서 ALT, AST 수치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현상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다음엔 가벼운 소화불량, 그 다음은 잦은 가려움이나 장이침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간이 이제 그만 쉬게 해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커피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 플러스 빈도. 식후 10분 내 커피가 간의 혈류를 줄이지만 식후 90분 후의 커피는 오히려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그러니 식후 커피 한 잔이 나쁘다는 말은 그 타이밍의 습관화가 문제인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하루 2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 중 식후 바로 마시는 그룹은 간 효소 수치가 5년간 평균 18% 상승, 식사 사이에 마시는 그룹은 오히려 9%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같은 양이라도 습관의 리듬이 간의 노화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학계의 논쟁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커피의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니 많이 마셔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효과가 간의 해독 효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나타난다는 반론이 우세합니다. 즉, 피로한 간에게는 커피가 항산화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자극제가 되는 셈이죠. 이쯤에서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피곤이 일상이 되었나요? 혹시 그 시기가 하루 커피 한 잔이 습관이 된 때와 비슷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피로를 쌓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재생 능력이 탁월한 장기입니다. 심지어 전체 세포의 70%가 손상돼도 회복할 수 있죠. 단, 회복의 첫 단계엔 누적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한 잔을 미루면 내일 간은 이미 회복을 시작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점심 후 커피를 마시던 72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씩 오르자 식후 2시간으로만 미뤄보자고 조언드렸죠. 2달 뒤 AST 수치가 27에서 19로 ALT 수치가 33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커피 타이밍만 조정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커피는 그대로인데 몸이 달라졌어요. 피곤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꿉니다. 커피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늦춰주는 배려만 있다면 커피는 오히려 건강한 친구가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커피를 대체하면서도
간이 더 좋아하는 3가지 음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료들은 커피처럼 향도 좋고 간을 쉬게 만드는 진짜 힐링 도우미입니다. 커피 대신 간이 좋아하는 음료 3가지. 그럼 이제 커피를 끊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지만 따뜻합니다. 아니요, 끊지 말고 바꿔보세요. 커피의 향과 따뜻함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간이 편안히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3가지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실생활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음료를 소개합니다. 1. 보리차, 간이 쉬는 시간의 대표 음료. 보리차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건강차이지만 최근 의학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과 폴리코사놀은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중성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또한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간 효소 대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식후에 미지근한 보리차 한 컵을 마시면 담즙의 점도를 낮춰 소화에 도움을 주고 간 피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포스트커피, 타임티 포스트커피 티로 불리며 식후 습관 대용으로 권장되고 있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 규슈대 연구팀은 하루 3잔의 보리차 섭취가 지방간 위험을 20%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커피처럼 각성을 주지는 않지만 간에는 휴식을 선물하는 음료입니다. 투 레몬물, 천연간 해독에 도우미. 레몬물은 단순히 비타민C 음료가 아닙니다. 레몬 속에 리모넨에 은 간의 효소를 자극해 해독 과정을 돕고 구연산 시트릭 아시드 은 담즙 생성을 촉진하여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레몬물을 한 컵 마시는 것은 간에 오늘의 시작 신호를 주는 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레몬을 너무 진하게 타면 위를 자극하므로 물 300ml 레몬즙 1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식후 바로 마시기보다 식사 1시간 전 또는 후가 이상적입니다. 그때 간은 흡수율이 가장 높고 산화된 담즙을 새로 만드는 과정이 활발해집니다. 3. 둥글레차, 노년간을 위한 천연 보호막. 둥글레는 전통 한의학에서 보간, 부간과 익신, 이션 모두 쓰이는 귀한 약초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폴리페놀, 사포닌, 루털린이 풍부해 간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전혀 없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작용까지 있어 당뇨성 지방간이 있는 노년층에게 이상적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둥글레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실험군에서 간 효소, ALT가 평균 15%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간 피로감 개선을 스스로 보고한 참가자 비율이 73%에 달했습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향긋하고 오후에 졸릴 때 커피 대신 마셔도 훌륭합니다. 이 3가지 음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간에게 쉬어갈 여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커피처럼 자극하지 않고 카페인처럼 혈관을 조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순환을 돕고 간의 효소가 스스로 리듬을 회복하도록 기다려줍니다. 물론 커피를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하루 중 일부 커피 시간을 이런 음료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커피 대신 레몬물, 점심 커피 대신 보리차, 저녁 커피 대신 둥글레차 한 잔으로 마무리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간의 피로 곡선을 눈에 띄게 완화시킵니다. 한 노년 부부의 예를 소개합니다. 남편은 점심마다 식후 커피, 아내는 보리차를 즐기셨죠. 1년 후 남편의 간 수치는 AST42, ALT38로 상승했지만 아내의 수치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본 이후 남편도 식후 보리차로 바꿨습니다. 3개월 뒤 두 사람의 수치는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커피는 향으로 즐기고 차는 간으로 즐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변화의 실제 사례, 나는 그냥 커피였는데, 라며 간 수치가 뒤바뀐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실제 환자의 이야기. 나는 그냥 커피였는데 그녀는 68세의 조용한 할머니였습니다.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소박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었죠. 진료실로 들어오실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별로 아픈 데도 없고 그냥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좀 올랐다네요. 검사표를 보니 AST 49, ALT 55.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지만 분명 간이 피로해진 상태였습니다. 술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 약도 혈압약 한 알뿐. 그래서 저는 일상 습관을 꼼꼼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밥 먹고 커피 한 잔, 그게 제 하루의 행복이에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행복을 빼앗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만 시간을 옮겨봅시다.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커피가 문제라면 끊으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제가 강조한 건 끊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점심 후 바로 마시던 커피를 식후 90분으로 미루기. 그리고 아침 공복에는 따뜻한 레몬물을 한 잔 추가하기. 그 두 가지 변화만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4주 뒤, 그녀는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커피를 줄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덜 피곤해요.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ST는 34, ALT는 29로 떨어져 있었죠. 그녀의 간은 단지 쉴 틈을 얻었을 뿐인데 스스로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간 효소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손상 후에도 세포 재생이 빠른 조직입니다. 특히 카페인, 약물, 고당 식사 같은 반복 자극이 멈추면 23주 만에 효소 균형이 돌아옵니다. 즉, 회복의 열쇠는 약이 아니라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미루니 처음엔 좀 졸리더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간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며 카페인 의존에서 벗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3주째 접어들자 오히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죠. 이건 커피 타이밍 조절이 단지 간뿐 아니라 수면 리듬과 자율신경 균형까지 회복시킨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식후 커피 습관 하나가 바뀌면 몸 전체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커피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간이 일하고 있을 때는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커피를 보상이 아닌 동반자로 두는 지혜지요. 물론 모든 사람의 간이 똑같이 반응하진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커피가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와 식사 직후 커피가 간 효소를 교란한다는 연구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간이 피로할수록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즉, 나이와 함께 간이 약해질수록 커피 타이밍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녀는 마지막 진료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커피 향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요. 예전처럼 간이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그 미소 속엔 회복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지요. 간이 쉬면 삶의 속도도 달라진다는 걸. 이제 다음 장에서는 커피와 건강의 균형을 어떻게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지, 즉 커피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간과 공존하는 지혜로운 리듬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건 한 잔을 미루는 그 10분의 여유일지도 모릅니다. 커피와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우기, 우리는 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음식과 운동, 일과 휴식, 그리고 커피와 건강 사이의 균형. 그러나 그 균형은 단순히 많이와 적게에 오나
적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균형은 리듬과 인식의 문제, 즉 언제와 이전에 어떻게 돼 있습니다. 간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은 절제와 규칙을 좋아하는 장기입니다. 하루가 예측 가능할수록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면, 일정한 식사, 일정한 커피 리듬이 그 자체로 치료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은 피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혼란을 싫어합니다. 하루 3끼 중 2끼는 일정한 시간에 먹고 커피는 식후 90분 이후 이것만 지켜도 간 효소의 변동폭이 놀랍게 줄어듭니다. 그 리듬을 유지하면 간은 스스로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즉, 절제가 간의 약이고 일정함이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커피를 적으로 만들지 말 것 커피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식후 10분이 아니라 90분을 기다린다면 그 커피 한 잔은 간의 해독 효소를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임상 경험에서 확인된 간이 좋아하는 리듬의 공식입니다. 한 모금의 여유가 간을 살린다. 커피 타이밍을 바꾸면 생기는 여유의 시간, 그 1시간 반은 간에게 숨 고르기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간은 담즙을 정리하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피로물질이 줄어들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커피를 늦춰 마신 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고요해지는 것이죠. 균형의 핵심은 절제. 조금 덜 자극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것. 이 단순한 절제가 간을 젊게 만듭니다. 간은 매일 수많은 화학 반응을 수행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과부하가 걸리면 효소 체계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리듬은 효소를 다시 조율하게 만듭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지휘자를 되찾은 듯이 말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균형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해외 연구에서는 카페인 민감도가 높은 노년층일수록 커피 섭취 간격을 늘렸을 때 수면의 질과 간 효소 수치가 동시에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커피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회복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루 일과표에 간의 휴식 시간을 예약하는 겁니다. 식후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1컵 혹은 짧은 산책 10분. 이 습관 하나가 간의 회복 속도를 3배 빠르게 한다는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루 중 딱 한 번이라도 지금은 간이 일할 시간이라고 의식해보세요. 그 의식 하나가 절제의 시작이고 절제가 곧 회복입니다. 당신의 커피는 이제 기호품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지표가 됩니다. 그 한 잔의 타이밍이 나의 간 리듬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간에게 보내는 짧지만 깊은 메시지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미루는 용기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조용한 결심의 힘을 함께 느껴보시죠. 오늘 한 잔을 미루는 용기, 당신의 하루는 여전히 커피 향으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한 잔을 잠시 미뤄보세요.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간에게 쉼을 선물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가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당신의 모든 선택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묵묵히 일합니다. 밤새 당신이 숨쉬는 동안 독소를 걸러내고 피로물질을 정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자마자 커피로 자극을 받는다면 간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속삭이면서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제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나를 쉬게 해달라. 이건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커피를 미루는 건 커피를 끊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존중하는 시간표를 새로 쓰는 일입니다. 커피는 여전히 즐거움이지만 이제는 간이 숨쉬고 난 뒤에 축하 잔이 되는 것이죠.
식후 90분, 산책 후의 한 잔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때의 커피는 피로의 시작이 아니라 회복의 보상이 됩니다. 간은 늘 당신을 기다립니다. 단 몇 분의 여유, 단 한 모금의 따뜻한 물, 단 하루의 절제가 당신의 다음 10년을 결정합니다. 그건 의학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주는 진리입니다. 혹시 지금 손에 커피 잔을 들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간은 그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짧은 멈춤이 쌓이면 간은 다시 부드럽게 숨쉬며 당신의 하루를 지탱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커피보다 당신의 리듬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밥을 천천히 먹고 물 한 컵을 더 마시고 간이 숨을 돌릴 시간을 주세요. 그 작은 배려가 곧 긴 건강의 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미룬 한 잔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는 내 몸을 돌본다는 선언이자 내년 이맘때 완전히 달라진 자신에게 보내는 첫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변화를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간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